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시사 루터쌤과 함께하는 시사 상식풀이, 저번에 했죠. 저번에 뭐 했죠? 우리가 선택적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시사 상식 중에 불량식품, 부정식품에 관한 논란이 있었죠.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는데, 이분이 이제 또 구설수에 올랐던 게,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식품의 단속 기준이 너무 높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정부의 규제가 많다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부정식품 단속에 대해서 본인이 최대한 안 나갔다, 단속을 안 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정식품의 단속 기준이 높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불량식품, 부정식품 제가 조금 이따 개념 정의해 드릴게요. 예, 부정식품도 사서 먹는 게 어떻겠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식품은 싸니까, 값싸니까 그거라도 먹게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완전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저도 그게 이제 형통할 멤버스 있죠. 우리 유료 회원들을 위한 그 재생 목록 형통할 멤버십에 그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시사 이슈 풀이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도 착각을 한 게, 이 윤석열 씨가 어쨌든 검찰총장은 아니니까, 이분이 저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설마 부정식품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 생각을 하고는, 이제 부정식품을 그렇게 표현했을 리는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이제 정정해서 제가 뭔가 시사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해서 이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부정식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정식품하고 불량식품은 개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불량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이제 어떤 뭐 식품 요소라든지, 아니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식품 재료를 썼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에 한번 논란이 됐잖아요. 배달업체인데 가보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을 가지고 막 몇 개월이나 지난 걸 놓고 쥐가 막 돌아다니고, 이제 막 뭐 최근에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막 물을 씻는데 자기 더러운 발 씻은 물에다가 물을 빡빡 씻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중국에서는 김치 만들 때 녹슨 삽으로 막 김치를 퍼올리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식품 재료 중에 인체에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나쁜 성분이 함유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식품이라 할지라도 아주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질 때, 이걸 우리가 통칭 불량식품이라고 하거든요.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부정식품은 개념이 달라요. 불량식품 안에서도 이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업주가 매우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 때,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가 이 불량식품을 먹고 건강에 매우 해칠 거란 걸 알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고의적으로 만든 불량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불러요. 법률 규정과 식품 안전 기준에 고의적으로 위반한 식품을 부정식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안에서도 고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거예요. 그걸 부정식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식품 안에는 고의적으로 만든 불량식품과 위해 식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위해.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식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발암물질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식품 첨가료 중에 이거는 발암물질에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음식에 넣지 마라고 한 거를 넣었다든지. 이거 위해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의적으로 만든 불량식품과 뭐 개념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위해식품은 매우 그 음식의 성분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거를 넣은 식품에 좀 좁힌 의미고, 고의적으로 만든 불량식품,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 재료는 정상적이지만 매우 극도로 안 좋은 위생 환경,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 음식 김치 만들 때 녹슨 삽으로 그 김치를 막 퍼올리고, 녹슨 포크레인으로 막 김치를 퍼올리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 녹성분이 다 들어가죠, 김치 안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식품은 불량식품 안에서도 매우 좁은 의미에 이건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는 식품을 말하는 건데, 윤석열 전 이제 그 지금 대선 후보께서 부정식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게 설마 부정식품을 무슨 검사 출신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표현했지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량식품은 음식 재료 안에 인체에 아주 극도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음식 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아주 극도의 위생 상태가, 극도예요. 극도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거.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완전히 지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막 쥐가 돌아다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무슨 병을 안고 있는데 본인이 침이나 타액을 묻혀가면서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음식을 재탕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불량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정식품은 아예 뭐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불량식품도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기준점이 낮아요. 이게 문제가, 불량식품이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광범위하게 피해를 양산해요. 소잃고 외양간 거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성분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다고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음식으로, 과자류로 내보낼 수 있는데, 보통은 비정상적인 업체들이 그러한 안전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불법 유통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만들어서 불법 유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세대, 초등학교 말고요, 국민학교 세대 때는 문방구 앞에 전부 다 불량식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문방구에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식품회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약처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은 그거라도 먹고 해주자. 그러니까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건 이게 정상적인 식품이 아니라서 국민의 건강을 매우 해칠 염려가 있어서 불량식품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정도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 요소 안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추가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등급을 나눠서 이 독성 물질을 먹어도 되고 이 독성 물질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불량식품의 기준점 자체가 이미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품위생안전처나 이런 데서 이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할 때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불량식품의 문제점은 최소 기준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일단 만들어서 유포가 돼 버리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미 유포가 돼서 먹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불량식품을 사 먹을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대기업에서 만든 것도 본인들이 이제 그 요소, 그 안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니까 식품이란 게 이미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어버리면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당장에 뭔가 팍 문제가 터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다양한 질병이 야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식품하고는 연관 없지만 예전에 성면 있잖아요. 성면. 공사 현장에서 성면 재료 그게 발암물질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게 이 발암물질의 연관성이 연구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식품도 이게 인과성을 추적하기도 힘든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그 두 가지 요소가 불량식품을 철저히 처음에 제조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유통까지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도 불량식품
그러니까 부정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범죄 중에 가장 재질이 나쁘다. 왜? 먹을 걸 가지고 장난친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그 몇 해 전에 아이들 먹는 분유에 장난질을 친 거예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이들 분유에 절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을 넣어버린 거예요. 소량으로 넣겠죠. 근데 그게 아이들 몸에 축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먹거리로 장난친 거 아주 엄격하게 쳐버려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소득층은 그냥 단순 불량식품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부정식품은 개념이 다르겠죠. 부정식품을 기준을 완화시켜서 저소득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먹게 하자 이거예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같은 보수의 유승민 의원도 헌법 정신을 모르는 것 같다고, 헌법에 위배된 얘기를 너무 한다고 헌법 정신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러죠. 헌법 정신이 뭐예요?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고 주된 권력은, 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좋지만 인구수가 너무 많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일할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통치기구예요. 근데 통치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1우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건강상 매우 위험이 될 수 있는 부정식품을 먹게 해주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 보좌관 쪽에서도 실드 칠 때 막 쩔쩔매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정식품, 불량식품의 개념 정의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먹거리로 장난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진짜로 제일 위험해요.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뭐 유튜브가 이제 자기 친인척 그 음식점에 갔는데 바로 보는 앞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재탕해 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시대에. 그 손님이 에이즈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타액과 동시에 뭐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피가 거기 스며들 수도 있죠. 그 음식물에. 그걸 넣어요. 끓인다고 치지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무슨 몇십도 온도 안에서 살아남는데요. 그걸 또 퍼먹는 거예요. 이게. 그 음식의 재료는 정상이지만 매우 비위생적인 상황 안에서 음식을 만들면 그러한 전염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정식품은 고의로 만든 불량식품이라서 이거는 기준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매우 기준점을 그 단속을 할 때 매우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불량식품 자체도 이게 사후 약방 처분, 사후에 처벌, 그러니까 이미 다 그게 불량식품이 번지고 나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해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불량식품 자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서 불법 유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량식품의 기준점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런 불량식품들, 우리 어릴 때 먹었고 살았잖아, 뭐 괜찮은 거지.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을 계속 먹어가지고 독성 물질이 축적돼서 안 좋아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인과성을 아까 인과성 인정하기가 밝히기가 되게 힘들다 했잖아요. 그렇게 독성 물질이 만성적으로 차곡차곡 차여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그 안에 독성 물질이 누적된 독성 물질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관련 전문가들이 매우 엄격하게 이 기준점들을 잡아가지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은 그거라도 먹게 해주자 이래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제가 시사 이슈 분석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본주의의 내재적 딜레마가 부의 세습이 공정한 자유 경쟁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수정자본주의에서 규제가 너무 좀 과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계급의 고착화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를 이제 정면에서 반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규제를 좀 완화해주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전 세계를 휩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내재적 딜레마인 부의세습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돼서 그 계급의 고착화 현상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 아이의 삶의 질을 다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시스템을 보완해 주는 게 문제인 거지, 가난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불량식품을 먹게라도 해주자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고요. 그것도 불량식품도 아니고 부정식품, 고의로 만든 불량식품, 그 다음에 위해식품, 그걸 먹게 해주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불량식품, 부정식품의 개념정의나 불량식품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안 해보시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사가 막 흉악 범죄자들, 그 다음에 뭐 경제사범들 잡아야지 뭐 그런 거 굳이 불량식품 단속이나 하겠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본가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저희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100세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자녀들하고 안 살고 본인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사시는데 이 약장수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불량식품을 팔아먹어요. 할머니들한테 막 공연 보여주고는, 일본에서 만든 그 시대 때 할머니들은 이제 저희 할머니도 일제시대를 겪은 분이라서 일본이 고급지다고 생각하니까 일본 식품이라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는 완전 불량식품을 강매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막 기양을 했어요. 썩어가는 고기, 이상한 어디 원산지도 모르는 이상한 고기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식품, 그러니까 식품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이상한 것들을 다 포장된 걸 가지고 와서는 일본의 고급 음식이란다 이러면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연 보고는 이제 그걸 강매하는 거예요, 약장수들이. 그래서 제가 경찰에 전화했더니 경찰에서 돌려막기로 한 5번을 돌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답답해서 이게 어디 관할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구청 관할이더라고요. 구청 식품안전 쪽이고, 이제 경찰에서는 그게 이제 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될 때 이제 하고, 근데 대부분 다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단속을. 귀찮거든요. 귀찮고 그 다음에 약장수들이 알고 보면 그쪽에 뜰 때는 그 관련된 단속 지역에 뒷돈을 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 침작에 불과해요. 예. 단속을 안 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그 할머니들이,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그 국가 보조금 갖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약장수들한테. 거기다가 제대로 된 뭐 식품이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유통기한 지나고 이상한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그거 잘못 먹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는데, 뭐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단속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제대로 된 음식 맞다 이러면서 할머니들을 속이는 거예요. 네. 돈이 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한 불량식품, 부정식품을 사 먹어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도대체? 네? 오히려 그런 할머니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를 운영하는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 할머니들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 할머니들이 적은 생활비 안에서도 양질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통치기구의 의무라고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 그런 부정식품을 사 먹으라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 계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부정식품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악질 범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량식품도, 부정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불량식품도 매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음식물들이 어떤 이제 몸에 해치는 요소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나가야 돼요. 제가 여기 보면 도시락 배달업체가 생겼거든요. 코로나 때. 위생 상태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진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저기가 어디에 납품하냐면 학교나 공공시설에 그 음식을 배달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거기 음식 만드는 아주머니가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막 음식 만드는 와중에 손으로 쩝쩝 먹어요, 입에. 그리고 그 사장인 젊은 친구랑 그 직원들도 마스크 안 끼고, 마스크 낄 때도 턱스크하고는 자기들끼리 거기서 배달하면서 음료수 먹고 그 타임 묻은 걸로 또 해요. 그리고는 그 도시락 통을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는 도시락 통을 또 씻어요. 씻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쌓아놔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 옛날 그 무슨 목욕탕 같은 건물을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하는데, 뭐 세스코도 안 달려있어. 제가 보니까. 그런 위생이 엉망인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음식이 과연 지금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피해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져요. 네, 집단 뭐 식중독에 걸리든지 아니면 코로나 감염에 집단 감염에 걸리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부정식품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그러한 부정식품의 유혹이나 부정식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지켜줘야 돼요. 누가요? 우리 국가가요. 제가 말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원래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봐서. 요 관련된 시사 이슈는 제가 멤버십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픈된 영상에서 또 다루면 또 이상한 정치인들이, 정치 쪽 그 양쪽에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또 이상한 댓글 달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번 시사 상식 부정식품의 개념 정의. 그래서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불량식품 안에서도 고의로 만든 불량식품, 그래서 매우 악질적이죠. 그걸 부정식품이라고 보통 규정해요. 그 다음에 유해식품,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까지도 포함된 게 사실은 부정식품이에요. 그래서 부정식품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고 매우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그걸 단속을 안 나가면 안 된다고요. 말하다 보니 또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하게 그 내용들을 시사 이슈 분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층 면접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그 형통할 멤버스라고 해서 유료 회원 가입제를 통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3만원이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올린 시사 이슈 분석 강의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2-3개씩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생분들은 단기간에 그걸 보시면 뭐 금전 부담이 전혀 없는 거고, 필기 준비생분들도 사실 매월 3만원으로 이제 매주 보시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시사 이슈, 그러니까 심층 면접 답변을 위한 시사 이슈 분석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게 내공이 쌓여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그게 딱 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솔직히 막 2-3주, 4주 만에 한 6-7개월치 시사 이슈를 달달달 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학원가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전부 다 사실관계 위주로 되어 있고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미리 필기 준비생분들도 미리 조금씩 봐놓으면 이게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멤버십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